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뭐 3시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이해를 갖다가 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다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공부했다가는 시험장 가서 50점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점을 딱 염두에 두시고 자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교재 봅니다. 85쪽에 보시면 맨 밑에 반가로 이번에 제한능력자 상대방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보호제도는 그 계약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추인이라든가 법정 추인이라든가 취소권 단기 소멸 행사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그것과 달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만 인정이 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특별제도. 그래서 이건 일반적 제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제도란 얘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에는 요걸 써먹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제한능력자에 의뢰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이라고 하는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이때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정한테 이렇게 팔아먹었는데요. 이때 병이라고 한 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이쪽에서 10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취소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거기 두 군데 안 다닌 사람은 점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누굴 찾아가냐? 최철거사를 찾아갑니다. 최철거사. 그래서 이때 요 최라고 하는 건 최고권을 말하는 것이고 철례라고 하는 건 철례권을 말하는 것이고 요 거는 거절권이죠. 요 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최고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고권은 법에서는 확답 촉구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최고권은 확답 좀 해주세요. 확답을 갖다가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답 최고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10년이라든가 3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요 상대방 병은요, 요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 추인권자에게 추인권이 있는 사람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해줘.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취소할 거야 말 거야. 취소 여부 또는 추인 여부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저지른 미성년자의 계약을 갖다가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갖다가 독촉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촉구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대리인이라든가 추인권자한테 도달이 돼야 돼요. 적어도 도달이 되어야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대답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확답 촉구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건 불요식 행위예요. 도달시키는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접 도달시킬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시켜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요 촉구라고 하는 것은 불요식 행위다. 그러나 이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대답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때는 그 확답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니까 요 확답은 우체통에 넣자마자 효력이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자마자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상대방이 독촉을 하게 되면 그 독촉은 도달주의. 그래서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가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간 내에 대답을 하게 되면 그 확실한 대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우체통에 넣자마자 발신하자마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발신주의. 발신을 했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발송하자마자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10년이라든가 3년이라는 기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무 긴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을 해줘 라고 대답을 독촉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확답 촉구권, 또 다른 말로 최고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확답 촉구권 최고권은요, 나오는 지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확답 촉구권의 법적 성질이에요. 법적 성질은 요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준법률행위이다. 준법률행위로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의사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요, 자신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서 최고라는 글자가 있을 때 또는 거절이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최고라는 글자가 있거나 거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의사의 통지라는 말을 쓰고, 요거는 준법률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는 계약과 같은 것이고 새롭게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데요. 준법률행위는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걸 갖다가 마무리시켜주는 겁니다. 마무리시켜주는 절차를 갖다가 우리는 준법률행위 그래요. 따라서 최고장을 보내거나 거절을 갖다가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이전에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마무리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확답 촉구권 또는 확답 최고권은 준법률행위고 의사의 통지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요,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은요, 법정대리인 추인권자한테 당신이 승낙을 내주면 최고장 보내겠습니다.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고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그러면 이렇게 확답을 갖다 촉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기간을 정해주는 건데 이때의 기간은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갖다가 정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갖다 정해주기 때문에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틀리죠. 상당한 기간을 갖다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제한능력자네요. 그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두텁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10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3주라든가 이런 기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반드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때 최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대답을 해줘,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걸 갖다가 확답 촉구의 상대방 또는 최고의 상대방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추인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추인권을 갖고 있는 추인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법정대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로 존재했을 때는 법정대리인에게만 하는 것이고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바뀌었을 때, 즉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바뀌었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없으니까 능력자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갑에게만 하는 것이고, 을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자로 바뀌었거나 피성년 후견인에서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서 심판 요것이 종료가 됐을 때에는 그때는 그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 그래서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 자신한테 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한테 확답을 갖다가 독촉을 했을 때 제한능력자에 대한 요 확답 촉구는 요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한테는 촉구를 못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너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네가 대답을 해줘. 이렇게 독촉을 하게 되면 그 촉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 기간 1개월을 정해줬더니 그 기간 내에 확답, 요 확답을 갖다가 하게 되면 요 확답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거니까 요건 우체통에 넣자마자 발신을 했다가 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대로. 문제는 그렇게 기간을 갖다가 정해줬는데 기간 내에 확답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확답이 없으면 요때는 의사표시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의사표시가 없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요때는요,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서 법이 정한 법정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법정효과. 법정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때는 간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개 아드님이 동의받지 않고 한 거. 그랬더니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대답이 없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요, 이때는요, 그 미성년자라든가 제한능력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이때는요,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니까 유효간주가 되는 거예요. 유효간주. 유효간주니까 뭐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간주가 되는 거죠. 추인간주.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절차. 이때의 특별한 절차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때 특별한 절차는요, 후견인이 동의해 준 경우에요. 후견인의 동의는 후견인 단독 동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것 갖다가 우리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고요. 이러한 경우에 후견인이 그 동의를 못 받아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취소한 것으로 보는 거죠.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경우에 병이 요때 갑이라고 하는 추인권자인 법정대리인한테 추인여부의 확답을 갖다가 독촉하기 위해서는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따지지 않고 선악을 불문하고 대답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개 아드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미성년자 아드님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 그대로 유효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최고라는 글자, 거절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선악을 불문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86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최고권 나와 있습니다. 조문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자, 조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촉구는 최고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1항 봅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이렇게 돼 있지, 차고 사기 강박의 상대방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제한 능력자 자신에게 하는 거죠. 따라 제한 능력자,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없으니까 성년자 그놈한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가 종료하거나 한정후견 개시가 종료가 되면 그놈이 능력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놈한테만 하는 거죠. 따라서 그놈 자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 괄호천시고 반드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단축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은 1개월보다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확답 동그라미 치고 발신, 촉구 동그라미 치고 도달. 능력자로 된 그놈이 그 1개월 이상의 기간에 확답을 갖다가 발송하지 않으면 즉 우체통에 넣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문제 안 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가르쳐주시고 본다니까 간주죠. 추인 간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니까 원칙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죠.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2항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3항이 예외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가르쳐 놓으시고 특별한 절차는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는 연금의 부수상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친권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후견인한테 물어본 거죠. 후견인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딱 정해줄 테니까 대답을 내줘 그랬더니 하필이면 연금의 부수상입니다. 그럼 이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또 받아와야 되는데요. 이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절차를 필요로 했을 때에만 그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소 간주에 이르게 되고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추인 거절한 것이죠. 따라 추인 거절 간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취소한 것으로 본다 하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역부터 비유법까지 쭉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례권과 거절권입니다. 자, 최고권 최철거사에서 최고를 갖다가 봤어요. 자, 철회와 거절은 이제 동시에 봅니다. 자, 그래서 철례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회권과 거절권이에요. 자, 갑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고 동의받지 않고 요때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그랬는데요. 요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야, 나 계약서를 갖다가 썼을 때 너 미성년자라는 사실 딱 몰랐는데 너 정말 미성년자냐? 해가지고 요때 그 사실 따가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가 네 맞습니다. 나는 미성년자고요. 법정 대리인에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이요. 그래? 그러면 나 복잡한 거 싫으니까 잘됐다. 이거 유효가 확정되기 전에 없던 걸로 하자. 계약을 했다가 장래를 향해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몰랐거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몰랐을 때 선일 때는요. 그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없던 걸로 하자. 나 복잡한 거 싫어. 없던 걸로 하자라는 걸 갖다 우리는 철회라는 말을 쓰고요. 요때 요 상대방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단독으로 계약한 거니까 그거 유효입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추인을 해오게 되면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쫓아버리는 걸 갖다가 우리는 거절이라는 말을 쓰니까 거절. 자, 그래서 이렇게 철회라든가 거절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철회와 거절은요. 유효가 확정되기 전에 없던 걸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도 손해가 없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도 손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철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상대방이 갖는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철회권. 그 다음에요. 거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는데요. 이건 유효가 확정이 되기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무효를 갖다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재산상 손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철회권은요. 모든 법률행위에 쓰는 게 아니고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철로라는 글자가 나와야지 계약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이라는 말을 쓰고 단독행위가 됐을 때 단독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이 효력 발생하기 전에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철회가 되는 거고요. 이때 제한능력자가 저지른 단독행위를 갖다가 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거절권입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저지른 단독행위를 갖다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일 때는 철회라는 말, 그 다음에 단독행위일 때는 거절이라는 말. 어디까지나 이거는요. 제한능력자하고 저지른 것이지 법정대리인의 추인권 그러면 안 돼요. 법정대리인은 추인권이 있으니까 이때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체결한 계약, 제한능력자가 저지른 단독행위. 그래서 계약은 철회,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거절입니다. 그럼 이때 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요. 제한능력자 측에서 유효를 갖다가 확정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철회 거절을 못하겠죠. 따라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추인 전까지 철회 거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먼저 와가지고 유효를 하겠습니다.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먼저 철회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추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쪽이 먼저 뛰어가느냐 유동적 상태죠. 따라서 먼저 가면 효력이 확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뛰어가서 철회 거절을 해버리면 무효가 됐으니까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다시 추인하지 못하고 제한능력자 측 추인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철회 거절하지 못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철회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철회의 상대방과 거절의 상대방은 이거는 추인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효를 갖다가 만드는 거니까 유효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제한능력자 자신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제한능력자 자신에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회 거절의 상대방하고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다르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답 촉구, 확답을 갖다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확답 촉구의 상대방, 확답 촉구의 상대방하고 철회 거절의 상대방, 철회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다른 거죠. 확답을 갖다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추인 여부에 확답을 갖다가 묻는 거니까 이때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추인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추인권자로서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 자신입니다. 능력자 자신. 근데요, 철회 거절의 상대방은요, 요거는 무효를 갖다가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 자신에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답 촉구의 상대방하고 철회 거절의 상대방은 다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철회는 언제 하느냐? 철회는 무조건 계약 체결 당시 몰랐을 때 선의일 때만 철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계약 체결 당시 알았을 때 악의자일 때는 철회를 못합니다.
잘됐다. 요거 제한 능력자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약을 잘 체결을 해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걸 알고도 진행을 해놓고 뒤늦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뒤집어 버리게 되면 자기만 이득을 갖고 상대방한테 손해만 주겠다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자는 절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법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 거절은 선악을 불문을 하고 철례는 반드시 선일 때만 한다. 요거는 민법 전부 다 공통이니까 아예 여기서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최고 거절은 선악을 불문하지만 철례는 반드시 선일 때만 가능하다. 왜? 알고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들면 자기만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만 주겠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신의칙 위반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요. 거절은 선악을 불문하는 거야. 선악을 불문. 야, 내가 알기로는 너 그거 취인 단독으로 못하는 거야.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조문을 한번 보세요. 86쪽 자, 동글맹이 2번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 자, 1항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과로 쳐주고 계약 동그라미 넣으세요. 추인했을 때까지 밑줄, 추인 전까지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동그라미. 다만 단서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는 계약서를 썼을 때 최초입니다. 최초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알았을 경우 가르쳐주시고 악의죠.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악의자는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가르쳐주시고 단독행위 밑줄 그어놓으세요. 단독행위가 나왔으니까 거절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87쪽 오른쪽에 보시면 조문 또 하나 있죠.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 자신이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 최고의 상대방과는 달리 제한능력자 자신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은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술은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가요,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사기를 갖다가 쳐가지고 상대방이 속아 넘어간 거죠. 사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법에서는 속임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죠. 취소권 배제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취소하지 못한다. 자, 갑이라고 하는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동의 안 해줬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제한능력자가요, 상대방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했다가 받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요, 이때 제한능력자 쪽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요 사기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기망이라고 하고, 요거 갖다가 우리는 사술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요, 요걸 속임수 이렇게 하죠. 근데 법은요, 한자가 싫다 그래가지고 한익을 속임수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라든가 기망이라든가 사술이라든가 속임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해가지고 요때 제한능력자가요, 사기를 쳐가지고 상대방 능력자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제한능력자는 상태가 부족한 사람인데요, 오히려 상태가 뛰어난 능력자를 갖다가 제한능력자가 속였다는 얘기는 이때 능력자보다 뛰어난 놈이 된다는 얘기죠. 능력자보다 뛰어나니까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제한능력자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능력자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때 능력자를 갖다가 속였다는 요 제한능력자는 뛰어난 놈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술 속임수의 개념에 관해서는요, 그 개념 범위가 다르다는 게 우리 학설과 판례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때 사술의 개념, 요 사술을 갖다가 어떤 걸 갖다가 사술, 사기로 볼 것이냐, 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술의 개념은 요거는 학설 판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적극적 사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적극적 사술, 그 다음에요, 소극적 사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극적 사술. 그래서 적극적 속임수하고 소극적 속임수는 어떠한 거냐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요때 요 상대방 병이 요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볼 땐 너 미성년자 같은데 너 미성년자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는 25이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칭 상대방한테요, 나는 성년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떠들었습니다. 이건 적극적 사술일까요? 소극적 사술일까요? 그놈이 직접 떠들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 사술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능력자입니다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적극적 사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관련 공부를 따시는 분이 아니 자기 스스로 성년자라고 강하게 떠들었는데 그게 적극적 사술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때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 사술의 개념은요. 요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적극적 사술은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속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준비 과정.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 적극적 사술입니다. 근데요. 소극적 사술은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준비 과정 자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가 체결을 하다가 너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것만 이것이 바로 적극적 사술입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 사술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 위조와 같은 게 있습니다. 위조, 그 다음에 변조, 그 다음에 제3자를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동하는 경우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데리고 오는 경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적극적 사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변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갖다가 법정 대리인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와 그랬더니 동네 분식집 아주머니를 갖다가 어머니 역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사기 결혼도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혼식 가게 갖다가 알바상으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갖다 역할을 했다는 사람을 또 알바상으로 고용을 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적극적 사술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속아 넘어가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소극적 사술이 있어요. 소극적 사술은 준비 과정이 없는 거죠. 준비 과정이 없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 판례에 가게 되면 소극적 사술이라고 하는 건요. 물어봤을 때 단순히 웃어버리는 경우, 단순히 침묵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칭 능력자라고 말한 경우,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능력자라고 말한 거 이러한 것들은요. 준비 과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성년자도 당연히 나 미성년자 아닙니다. 나 도둑놈 아닙니다. 이렇게 떠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건 미성년자도 나 아닙니다. 당연히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구별이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이야기에 되면 웃은 경우, 침묵한 경우, 자칭 능력자라고 말한 거 그래서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부르거나 자기 스스로 군대 갔다 왔다고 떠들거나 자기 스스로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준비 과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소극적 사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묵은 가만히 있는 건데요. 이때의 침묵은 무조건 소극적 사술이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 있는 자, 고지 의무가 있었을 때의 침묵은 요거는 적극적 사술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 사술. 고지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떠들고 알려주고 말할 의무가 있는 거죠. 떠들고 알려주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알고도 가만히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는 얘기는 고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지 의무 있는 자의 침묵은 적극적 사술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술의 개념을 준비 과정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걸로써 적극적 사술과 소극적 사술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술의 범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넓게 가는 거예요. 넓게 가는 거니까 이건 학설은 민법에서 넓다. 그 다음에 판례는 뭐야? 판례는 무조건 좁게 가는 거예요. 좁게. 뭔지는 모르지만 민법에서 학설은 넓게. 그 다음에 판례는 좁게죠. 그러면 학설은 사술의 개념을 아주 넓게 보는 거니까 적극적 사술이든 소극적 사술이든 전부 다 사술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사술도 사술이고 소극적 사술도 사술입니다. 따라서 학설에 이야기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웃어버린 것도 사기가 되는 것이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너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얘가 겸연쩍게 씩 웃는 거죠. 그랬더니 맞겠지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얘가 긴장이 돼가지고 아예 입도 뻥끗 못해가지고 긴장을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가만히 지나가. 이것 전부 다 사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제한능력자는 취소 자체를 못하겠죠. 그러나 판례는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본인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사술만 사술이 되는 것이고 소극적 사술은 사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넓게 인정하는 게 학설이고요. 판례는 좁게 해서 하나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적극적 사술에 의해서 이렇게 판례는 위조를 냈거나 변조를 냈거나 제3자한테 대동을 냈을 때에만 이때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칭 능력자로 말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웃었을 때는요. 이거는
사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 제한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학설은 아예 취소를 했다가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판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술은 아주 좁게 간다는 거, 적극적 사술만 사술입니다. 그러면 이 사술의 용도를 어디에다 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술의 용도죠. 능력자인 것으로 사술을 쓰게 되면, 능력자로서 사술을 쓰게 되면 제한능력자 세 놈이죠. 제한능력자 세 놈은 전부 다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 요 세 놈이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극적 사술을 쓰게 되면 요때에는 세 놈 다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동의와 관련해서 사술을 썼을 때, 동의와 관련해서 사술을 쓰게 되면 이때는 동의권이 있는 것이 두 놈이죠.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와 관련해서 적극적 사술을 갖다 쓰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와 관련해서 사술을 쓰게 되면 이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재산적 행위에서 동의권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상대방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성년 후견인이지만 제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나보고 단독으로 해도 좋더라고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위조 변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권 자체가 없으니까 제한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문을 한번 보세요. 조문.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87쪽입니다. 자, 동글명의 3번에 보시면 도표 밑에 나와 있죠.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취소권의 배제는 취소권 박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17조 1항 제한능력자 가르쳐 놓으세요. 제한능력자니까 세 놈 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놈 다 속임수 사술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능력자 가르쳐 놓으세요. 능력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극적 사술을 썼을 때는 세 놈 다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자, 거기 보시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두 놈만 나와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가르쳐 주시고 거기는 피성년 후견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놈이 속임수로서 동의와 관련해서 적극적 사술을 썼을 때는 두 놈만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와 관련해서 사술을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행위에 동의권이 없으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능력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세 놈 다 취소권 배제. 그 다음에 동의 그럼 어떻게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 다음에 동의가 있다든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든가 그 다음에 법정대를 또 데리고 왔다든가 이러한 모든 사실은요 상대방이 입증하네요. 상대방이 저놈이 동의서 위조했습니다. 저놈이 동의서 변조했습니다. 저놈이 능력자인 것처럼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실은 전부 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부 다 입증하는데요. 상대방이 하나 딱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현존이익입니다. 현존이익은 돈 준 거죠. 돈 준 건 이놈이 썼으니까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것은 전부 다 상대방이 증명하는데 현존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돈 쓴 내용만큼은 이거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고 제한능력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요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요때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선택권은 상대방 병이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택권은 병이 같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 그 계약 법률행위가 유리하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권 배제. 너는 그거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이 계약은 손대지 마 라고 취소하지 못한다고 떠들어 주는 거죠. 근데요 이게 만약에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불리하면 어떻게 돼요? 불리하다 그러면 이때는요 오히려 사기를 이유로 직접 상대방 병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요 사기당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취소권 배제를 했다가 주장한 거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넌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이 계약 없던 걸 할 거야. 오히려 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9쪽에 보면 제사장 주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교시 대단히 고생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역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딱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그날까지 나한테 고통이 덜해야 된다는 얘기죠.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민법을 했다가 고득점 하시길 했다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